네, 너의 마지막 수학 수2 225에서 226의 연습 문제 첫 번째 해설 시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질문하실 문제 번호를 불러주시겠어요? 네, 135번이요. 네, 138번이요. 네, 144번이요. 146번이요. 147번이요. 150번이요. 더 있으세요? 네, 151번이요. 더 있으세요? 이거면 됩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칠판을 좀 지우고 질문 해결해 보도록 하자. 푸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조금 걸렸어요? 자, 여기 135번부터 볼게요. 135번 문제 보시면 함수 fx는 x 세제곱 더하기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가 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x제곱 빼기 2a-1x 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독특하네요. 극소값을 갖는다. 근데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얘기했네요. 일단 극소값을 갖는다. 우리가 무슨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소다. 무슨 주장을 할 수 있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몇이다? 0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죠. 괜찮으세요? f 프라임 x 얘는 3x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 마이너스 ax 빼기 2a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얘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빵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왜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지? 내가 문제를 뭐 잘못 봤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아, 이게 지금 보시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죠? 그러면 이게 원래 그냥 빵 나와요. 원래 그냥 빵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소로 갖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빵이면 거기서 a의 값을 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요. 대입하면 3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했겠죠?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2a 뒤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1에서 어차피 3일 빼기 4에서 살아서 어차피 0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극값이 아니라 극소라고 얘기했죠.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예요. 그럼 극소를 가졌다 얘기는 극대극소를 다 갖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y는 fx가. 근데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여기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 미분계수가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두 개 있을 거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인데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하나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0이다라는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 있을 테고 한 근은 마이너스 1인 게 확보가 돼 있고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a의 범위가 어때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근으로 갖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f 프라임 x가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은 조일제법으로 구해보죠 뭐. 여기 2차항 3이 있고요. 여기 1차항 개수는 4 빼기 2a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1입니다.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는 3 마이너스 3. 여기 넣으면 1 마이너스 2a죠.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a에서 더하면 사라진단 말이죠. 여기가 3x하고 더하기 1 빼기 2a 나온다고요.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는 마이너스 1 나온 거고요.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가 있겠죠.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가. 그럼 이제 이만큼이 얘에다 부호 바꾼 거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x는 3분의 2a 마이너스 1이 될 거라고요. 여기 이 값이 바로 여기서 x 값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 괜찮으세요? 좋아요. 그러면 자 와서 3분의 2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2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보다 작고요.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138번입니다. 138번 문제 보시면 자, 함수 fx는 x세제곱 더하기 k-3x제곱 더하기 2-kx 빼기 3. 얘가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데에서 극대값, 그리고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데에서 극소값을 갖게 하는 k값의 범위는 하고 묻고 있죠. 미분해봐요. 미분을 해보면 f'x는요 3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k-3x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2 빼기 k 돼 있는 거죠. 미분을 한 이 2차 함수가 x축이랑 두 번 만나야 돼요. 위로 블록하네요. 아래로 블록하네요. 이게 두 번 만나야 돼요. 이게 이제 x축이고요. 이게 y는 f'x인 거죠. 그리고 요 x값들에서 극대극소를 갖게 되겠죠.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극대극소 얘기해 주긴 했는데 그 두 개의 x값이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0과 1 사이에서 극값을 하나 갖고요. 1과 2 사이에서 극값을 하나 갖게 되겠죠.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얘만 놓고 보자면 이제 2차 함수가 x축이랑 어떤 경계를 가지고 만나야 되느냐, 어떤 지점을 경계로 해서 그거보다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x축과 만나야 하느냐, 이런 걸 따질 때 무엇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따져볼 것이 바로 경계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f'0,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죠. 그리고 f'1은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f'2는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으로도 이 그림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x축이 있고 0, 1, 2에서 0일 때는 위에서 1일 때는 아래에서 2일 때는 위에서 이걸 다 지나려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일 수밖에 없어요. 얘는 이제 이것만 풀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로 답이 안 나오면 판별식을 따져봐야 되기도 하고요. 혹은 축의 위치도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하죠. 자, 그래서 이걸 뭐 따져볼 겁니다. 자, f'0은요. 0 대입하면 사라지고 이거는 2-k가 됐습니다. 이게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래서 k는 2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하나 얻어냈어요. f'1은요. 여기 그러면 이제 2k -k니까 여기는 이제 k가 됐고요. 1 대입하면 여기는 3, 여기는 -6, -3 더하기 2 하니까 -1 돼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는 k가 1보다 작다가 나오는군요. 계산 너무 막 해가지고 자꾸 실수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1 대입하면 얘는 이제 무시하고 2k, -k, k고요. 3, -6 맞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f'2는 2 대입하면 4, 3 여기 먼저 k 볼게요. 2 대입하면 4가 곱해지니까 4k 빼기 k니까 3k가 됐고요. 2 대입하면 4, 3, 12 여기는 빼기 12 여긴 더하기 2입니다. 0보다 크다 나와요. 여기서 k가 -3분의 2보다는 크다가 나와요. 세 개를 다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2보다 작다.
다음엔 1보다 작다. 다음에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다 겹치는 건 여기네, 여기.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보기가 되겠네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1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됩니까? 강서구는 뭐 축제 안 합니까? 11월 달에 합니까? 할 거 많은 달인데 축제는 11월 언제쯤에 합니까? 중순쯤에. 그러면 강당 있죠, 강서구는. 강당에서 뭔가 행사도 막 하겠네요. 학생들끼리 뭐 장기자랑이라고 해야 되나? 공연도 하고. 주연이는 뭐 하는 거 있어요? 참여하는 건 딱히 없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 거 보는 것도 재밌는데. 자, 144번. 축제는 매년 하나요? 아니면 2년에 한 번 하나요? 매년 합니까? 그럼 작년에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축제 때? 딱히 없었어요? 자, fx가 4차 함수네요. x 4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 x 더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차 함수의 최소값이 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7이래요. 그랬을 때 a는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가 양수라고 얘기해줬네요. 왜 얘기해줬을까? 어차피 최고차 한계수는 양수인 게 결정이 돼 있는데 아마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일단은 최대 최소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필요하고요. 미분을 해봐야죠. f'x를 구해보면 4x 세제곱. 다음 여기는 미분하면 4a 세제곱이네요. 약간 이상하죠?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4를 뽑아내면요. x 세제곱 빼기 a 세제곱이에요. 그거 공식 있죠? x 빼기 a 그리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제곱 이렇게 있어요. 얘가 0이 되는 x는 a예요. 괜찮으세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0이 되는 x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우리 x 세제곱 빼기 1 같은 거 떠올려 봐요.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허근 나와요. 허근 나와. 얘 가지고 제가 판별식 한번 따져볼게요. 판별식 따져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마이너스 3a제곱 나오죠.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괜찮으세요? 그럼 얘는 y는 얘라는 그래프가 있다라면 x축이랑 안 만나거나 한 번 만나는 것까지만 가능해요. 괜찮으세요? 그 얘기 뭐냐 하면 y는 얘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할 때 x제곱 계속 양수죠? 그럼 아래로 블록할 텐데 계속 떠 있거나 또는 한 번 만나는 것까지만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의 y값의 범위, 즉 이 식의 범위는 계속 양수거나 0인 경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범위는요. 계속 0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0일 수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얘 때문에 음수 양수가 전환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 f'의 부호가 바뀌는 게 중요해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 그래야 극대건 극소건 꺾이게 된단 말입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만약에 y는 f'이야. 여기가 여기 기준으로 해서 fx를 그리려고 할 때 이게 플러스 빵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올라가다가 멈추고 계속 올라가요. 여기서만 꺾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0이 될지도 모르지만 얘는 계속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양수음수가 전환되는 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얘를 가지고 따진 판별식이 0 이하였기 때문에 얘는 식 전체의 값은 0 이상이 돼버렸다. 그럼 얘는 결국 x가 a일 때만 꺾인다. 그 얘기는 fx는 자 최고차계수가 양수죠? 나 한 번밖에 안 꺾이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y는 fx는. 그리고 한 번 꺾이는 그 지점의 x값이요? a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점의 y값 a 대입하면요? a 4제곱
마이너스 4a 4제곱 되죠? 그럼 마이너스 3a 4제곱 더하기 1인데 그게 최소값이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게 몇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마이너스 47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3a 4제곱 더하기 1이 마이너스 47이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8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16이 되는 겁니다. a 4제곱은 16이에요. 뭐 아주 자세히 풀어보려면 a 4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 돼버렸으니까 인수분해하면 a제곱 더하기 4 a제곱 빼기 4 또 여기서 이제 a제곱 더하기 4는 뭐 그대로 두고 a 더하기 2 a 빼기 2 해서 마이너스 2랑 2 또 여기서는 a제곱이 마이너스 4여야 되니까 허근이 나오겠죠? 허근은 필요 없죠. 허근은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요. a는 마이너스 2 또는 2입니다. 사실 여기서도 바로 알 수 있긴 했겠죠. 근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는 a는요 2만 된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분을 했을 때 인수분해를 했다. 근데 이 부분은 판별식 이게 0이 되는 x가 잘 안 찾아져서 판별식을 따져봤더니 0 이하다. 그 얘기는 얘는 항상 0 이상인 식이다. 그 과정을 잘 봐야죠. 얘는 x축과 안 만나거나 한 번만 만나니까 계속 위에 떠 있거나 만나는 것까지만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다. 얘는 무시해도 된다. 얘 때문에 x는 a에서만 꺾인다. 그게 핵심이었겠군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46번이에요. 자, 146번을 보시면 자, fx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fx는 ax 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b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극대값이 4래요. 극대값이 4 그리고 극소값이 2래요. 극소값이 2래요. 이랬을 때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 소리야? 자, 극대값이 4, 극소값이 2라고 얘기했네요. 일단은 미분을 해봐야죠. 미분을 해봐야 되겠네요. f'x 미분해보면 여기는 이제 3ax 제곱 빼기 3 돼 있네요. 그러면 3을 뽑아내면 ax 제곱 아니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아니다 이게 빼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제곱이란다. x의 제곱이 a분의 1이라는 얘기거든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x는요 뿔마 루트 a분의 1 그러니까 루트 a분의 1 또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 이 지점에서 이 그래프는 꺾여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얘가 여기서 a가 만약에 음수라면 x는 허수가 돼버리죠. 그러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는 여기서 얘기해주진 않았지만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양수라는 얘기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는 얘기죠. a는 양수고 얘는 이 두 지점에서 꺾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제 이게 y는 fx 여기가 이제 x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이 됐겠죠.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 여기 x는 플러스 루트 a분의 1이 됐겠네요. 그러면 극소값은 여기서 나왔고 극대값은 여기서 나왔겠죠. 근데 그걸 알려줬죠. 극대값 4, 극소값 2라고 얘기했죠. 그럼 아마 그걸 가지고 식이 좀 귀찮긴 하겠지만 a, b에 관한 방정식이 각각 하나씩 나올 거고요. 그걸로 이 문제에서 a, b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극대값은 여기서 나오니까 f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인 겁니다. 대입하면 대입하면은 여기 이제 얘를 세제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곱하면은 a분의 1인데 한 번 더 곱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까지 됐겠네요. 거기다가 a를 곱했죠. 그럼 여기 a 사라지고 여기 그럼 얘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3 곱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곱했으니까 더하기 3 곱하기 루트 a분의 1 됐고요. 제가 아직 유리 안 했죠. 그 다음에 더하기 b 그러니까 계산하면 두 개의 루트 a분의 1 더하기 b 근데 그게 4라고 얘기해 준 거고요.
극소값은 2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나왔네요. 그러니까 f 루트 a분의 1이죠. 얘 제곱하면 a분의 1이죠. 거기다가 한 번 더 곱하면 세제곱이니까 한 번 더 곱하면 여기는 a분의 1 곱하기 루트 a분의 1인데 거기다가 a를 곱했죠. 이게 사라지고 루트 a분의 1이죠. 이만큼이 루트 a분의 1 뒤에는 빼기 3 곱하기 루트 a분의 1 더하기 b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a분의 1 더하기 b. 근데 그게 극소값이 2라고 얘기했어요. 두 개 연립하면 되죠. 더해버리면 2b가 6이니까 우린 여기서 b의 값이 3인 거 알 수 있습니다. b가 3이면 이만큼이 1이에요. 이만큼이 1이려면 루트 a분의 1이 2분의 1 나와야 되고요. 그럼 이 알맹이는 4분의 1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a가 4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럼 a, b 곱하라고 그랬죠? 답은 12가 됐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자, 계산하기 좀 싫게 나왔네요. 다음 문제 147번입니다. 넘어가시면 칠판 좀 지울게요. 147번 보시면 다음 문제는 147번인데요. 이 문제 풀이가 좀 매끄럽지 않았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fx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mx제곱 더하기 nx라고 나와 있고 얘가 원점 이외의 점에서 x축과 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4래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4다. 이랬을 때 m과 n의 곱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m과 n 값을 다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fx는 이 식을 다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얘를 미분을 하는 생각을 해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 보세요. 미분을 하면은 f'x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mx 플러스 n 돼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은 우리가 예상을 못하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n이라도 사라졌다라면 얘가 0이 되는 x값을 계산할 때 m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해봤을 텐데 mn이 다 남아있으니까 이 상태로 두고 미분을 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일단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네요. 근데 원점 이외의 점에서 x축이랑 접한다고 얘기를 했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있을 때 말이죠. 얘는 지금 최고차계수가 음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접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접했을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여기 말대로라면 지금 얘는 F0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X축이랑 X가 0일 때 분명히 만나기는 해요. 근데 X가 0일 때 접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가 이런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일 텐데 그랬다면 이제 여기가 0이겠죠. 여긴 모르니까 내가 이제 알파라고 할게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가 돼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근데 어떤 상황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 fx의 식을 예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접할 때에는 이 알파를 중근으로 갖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접할 때는 알파를 중근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fx라는 식의 구조를 말이죠. 최고차계수가 음수죠. 그러니까 0과 알파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의 구조인데 알파를 중근으로 갖고 0을 하나의 근으로 갖는다. 그럼 x와 x-알파의 제곱 이런 구조여야 하는데 최고차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놓은 이런 구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이제 이렇게 놓고 우리가 알파가 뭔지 구하면 거꾸로 전개를 해서 m과 n 값을 예상할 수 있겠죠. 괜찮으세요? 얘 아니면 얘일 텐데 어떤 경우건 간에 알파에서 접한다. 접하는 지점 x값을 이제 0에 x값은 0이 아니라 따로 정해야 되니까 알파라고 정한다라면 이렇게 fx의 식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여기 지워도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 부분. 이제 어떻게 지울까? 어떻게 이제 알파를 구할까? 생각해 보는 건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알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미분해 볼게요.
그 전에 이거 좀 전개를 해볼까요? 얘는 x제곱인데 얘 때문에 마이너스 x세제곱이 됐고요. 마이너스 2알파 x인데 얘 때문에 더하기 2알파 x제곱이 됐고요. 알파 제곱인데 얘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x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알파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돼 있어요. 괜찮으세요? 이거 인수분해가 될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 뽑아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4알파 x 더하기 알파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3xx 알파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가. 괜찮으세요? 그 얘는요. x가 3분의 알파일 때와 x가 알파일 때 그래프가 꺾인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둘 중에 누가 더 오른쪽에 있는 값이고 왼쪽에 있는 값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알파가 양수면 이게 클 거고요. 알파가 음수면 얘가 클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럼 우리가 그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보고 여기서 얘기하는 극소값 마이너스 4가 어느 경우에 가능한지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알파가 0보다 크다라면 그러면 이제 최고차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y는 fx 0보다 크면 이제 여기가 x는 알파 여기 이제 x는 3분의 알파 돼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보세요. 극소값은 마이너스 4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x축에 접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x축에 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x축인 거죠. 괜찮으세요? 여기 이제 0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이 점의 좌표가 그러면 3분의 알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만약에 알파가 0보다 작으면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이제 이렇게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그때는 이게 더 작은 수니까 여기가 이제 x는 알파 돼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x는 3분의 알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또 있어야죠. 왜냐하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여기 y값은 0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여기 y값이 0이 되어서 x축이랑 접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이제 0이겠네요. 왜냐면 0,0이 지나니까. 근데 이건 모순이죠. 왜냐하면 알파가 음수니까 3분의 알파가 0의 오른쪽에 있을 수 없어요. 얘는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그럼 뭐예요? 이 상황인 거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fx 구해놨잖아요. 이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f 3분의 알파가 그게 마이너스 4다. 그걸로 이제 우리는 알파를 구할 수 있고 알파를 알면 이거 다 전개해서 m과 n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3분의 알파를 구할 땐 여기다 대입하는 것보다 여기다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해 보여요. 3분의 알파 대입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3분의 알파 3분의 알파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알파가 되죠. 제곱하니까 9분의 4알파 제곱이 되었어요. 그게 마이너스 4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27분의 4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4다. 그 얘기는 알파 세제곱이 27이라는 얘기네요. 약분해서 마이너스 4만 남는 거죠. 그럼 알파 세제곱이 27이니까 알파는 3이 됐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fx를 구할 수가 있죠. 알파에다가 3을 대입하면 fx는 마이너스 x세제곱 그럼 더하기 6x제곱 빼기 9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비교해보면 m값이 6이고 n값이 마이너스 9인 거 알 수 있네요. 둘을 곱하라고 그랬죠. 답은 마이너스 54가 됐겠습니다. 좋은 문제예요. 이 모의고사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정확하게 언제 나온 문제인지를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점 이해 점에서 접한다고 했을 때 fx의 식을 이렇게 구체화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해서 꺾이게 되는 지점의 x값을 알게 되긴 했지만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하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했던 거죠. 둘 중에 내가 원하는 상황 무엇이냐? 왼쪽이다. 왜 그랬냐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놓으면 음수가 0의 오른쪽에 온다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y값이 4, 마이너스 4라는 걸 이용해서 알파를 구하는 건 계산으로 구할 수 있었겠죠. 괜찮으십니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50번입니다. 150번 문제 보시면 이게 문제풀이가 하나하나 좀 길죠. 뒤로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지고 길어지고, 근데 문제풀이 시간만 해도 많이 길어지게 되네요. 그죠? 자, 15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하루에 A제품 X개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fx다. 이 fx는 이제 제품 X개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x 세제곱 마이너스 60x제곱 더하기 1200x 더하기 5,000원. 이게 이제 비용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생산된 제품은 개당 1200원에 그날 모두 판매된다고 한다. 지금 이거는 현재 생산 비용이에요. X개를 생산하는 비용이었어요. 근데 그 X개는 개당 1200원에 다 팔린대요.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 하루에 생산해야 할 A 제품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익이 최대여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가 이익을 일단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네요. 이익을. 이익은요, 내가 판매해서 얻어낸 매출액에서 생산 비용을 뺀 값이 이익인 거죠. 매출액은 개당 1200원에 모두 다 팔린다고 그랬으니까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 X개가 개당 1200원에 다 팔린대요. 그럼 매출액은요? 1200X인 거죠. 이건 X개를 생산하는 비용이고 그 X개가 개당 1200원에 다 팔린대요. 그러면 총 1200X만큼의 매출이 생겼죠. 근데 이익은 여기에서 이 생산 비용을 뺀 값이 이익이 되는 거죠. 얘가 최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의 최소를 구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얘는 1200에서 이걸 빼니까 1200에서 이걸 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1200 사라지네요. 그럼 나머지 것들의 마이너스가 붙겠군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60x 제곱 마이너스 5000. 얘네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얘를 새롭게 제가 여기에서 gx라고 해볼게요. gx의 최대값을 구해야 하니까 얘를 미분해야죠. g'x 그럼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20x 나오게 되는군요. 마이너스 3x 뽑아내면 x 마이너스 40이 돼요. 그럼 0과 40에서 꺾이네요. 그리고 최고차계수가 음수인 3차죠. 그러니까 이 gx라는 이 이익을 나타내는 함수는 있게 생겼고요. 이게 이제 y는 gx의 그래프이고 여기가 이제 x는 0, 여기가 이제 x는 40인 거죠. 그리고 x는 생산되는 제품의 개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수이기도 하고요. 0보다 크다라는 범위의 제한이 생기겠죠. x는 0보다 크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여기서 나왔겠네요. x가 40일 때. 질문이 뭐였죠?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 하루에 생산해야 할 A 제품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익이 최대가 되기 위한 x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한 거니까 답은 40이 됐겠죠. 괜찮으세요? 자, 그리고 나면 151번 문제 보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151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x가 되게끔 잘라냈네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처음 한 변의 길이가 15였대요.
이만큼이 15였대요. 근데 x만큼 다 잘라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삼각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대요. 그때 그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만큼을 가지고 그 정삼각 기둥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이요. 그 정삼각 기둥이 되는 도형의 밑면이 될 거고요. 얘가 그 높이가 될 거예요. 괜찮으세요? 부피가 최대일 때 맞습니까? 네, 부피가 최대일 때 x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부피가 최대일 때 x값. 최대일 때 x를 묻고 있죠. 그럼 이 부피를 x가 들어가는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입니다. 이 밑면은 정삼각형이네요. 이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15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 하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긴 한데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4분의 루트 3a 제곱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 보고 밑넓이는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a 제곱 15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높이만 구하면 땡입니다. 그럼 높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요 길이를 어떻게 x로 나타낼 것이냐, 이거 그냥 h라고 하면 소용이 없죠. 보시면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보면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요 부분을 말해요. 왜냐면 이게 몇 도일까요? 30도. 여기 90도. 여기 60도. 그러니까 2대 1대 루트 3짜리 직각삼각형이 여기 있단 말이죠. 루트 3대 1이죠. 그러면 얘를 루트 3으로 나눈 게 이 길이가 되겠네요. 또 이 높이는 루트 3으로 나눈, 그러니까 x를 루트 3으로 나눈 높이는 루트 3분의 x가 되겠죠. 괜찮으세요? 그걸 우리는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x에 관한 식이 될 거니까 제가 여기서 fx라고 해볼게요. 얘랑 얘를 곱하는 거예요. 루트 3은 약분돼 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밖에는 4분의 x가 있고요. 여기에는 15-2x의 제곱이 있는 거죠. 얘가 최대가 될 때에 x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게 됐어요. 참고로 x는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요. 이만큼으로 15가 다 사라지면 안 되니까 2x는 15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x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15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미분할 건데 전개를 그냥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보시면 전개하면 4x제곱이죠. 얘까지 곱하면은 x 세제곱이 되겠군요. 곱의 2배, 그럼 마이너스 60x인데 얘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15x제곱이 되겠습니다. 얘 전개하면은 225예요. 그러면 제가 15의 제곱이니까 얘랑 곱하면은 4분의 225x가 되겠군요. 이제 우리가 최대인상을 알기 위해서 f를 미분해야죠. 미분하면 여기는 이제 3x제곱, 여기는 빼기 30x, 여기는 4분의 225가 됐군요. 괜찮으세요? 이거 숫자가 좀 이상하다. 숫자가 이상해. 근데 이거 얘가 2분의 15의 제곱이잖아요. 좀 어떤 생각이 지금 드느냐 하면 아니다. 내가 착각을 했어요. 완전 제곱식이지 않을까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얘가 0이 되는 x를 찾아야 되잖아요. 저는 분수가 좀 싫어서 4분의 1을 뽑아내 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12x 제곱이 됐고요. 여기는 120x가 됐고요. 여기는 225 이렇게 더하기가 됐겠네요. 괜찮으세요? 이거는 또 3을 뽑아낼 수 있겠네요. 3을. 계산이 안 좋구나. 3을 뽑으면 여기 이제 4x제곱이 됐고요. 여기는 40x가 됐고요. 3을 뽑으면 여기는 이제 더하기 75가 됐어요. 얘를 한번 인수분해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4x, 2x, 2x 하고요. 15랑 5 하면 되나? 30이랑
4랑 4x랑 x랑 하면 되나? 이것도 이거 아까 이게 2x, 2x가 됐던 건가? 2x, 2x 하면 됐겠네요. 10x랑 30x니까 이제 이게 인수분해가 아이고야 4분의 3 있고요. 2x 빼기 5, 2x 빼기 15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러면 2분의 5와 2분의 15에서 그래프가 꺾이겠네요. 여기 좀 지우고 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겼던 거죠. y는 fx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x값이 2분의 5 x는 2분의 5 여기 x값이 x는 2분의 15였던 거죠. 그리고 x는 0에서부터 x는 2분의 15까지만 이만큼만 인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최대는 x가 2분의 5에서 나오게 됐겠네요. 괜찮으세요? 최대가 되는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분의 5가 됐겠죠. 제 생각에 이 문제 풀 때 여기를 x로 나타내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서는 식이 좀 복잡하게 나온 거는 계산의 문제인 것이지, 네, 여기를 x로 나타내서 이 부피를 x에 관한 식으로 쓰는 것까지가 관건이었습니다.